예를 들어서 컨트롤러가 이제 모듈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멤버 컨트롤러, 뭐 아티클 컨트롤러, 어제 뭐 예시를 들었던 뭐 채팅 컨트롤러, 뭐 결제 컨트롤러,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기도 많아질 거고 컨트롤러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 이 컨트롤러들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에 중복돼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한번 직접 볼게요. 뭐가 겹치냐면은, 일단 당연히 뭐 이런 거 겹치죠. 스캐너 같은 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레포 정도도 또 겹치죠. 근데 이거 사실 이제 레포지터리도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델이 아티클 이제 게시물을 관리하는 모델과 멤버를 관리하는 모델이 섞여 있거든요. 이것도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티클 모델이랑 멤버 모델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요거는 차후에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일단 요거부터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겹치고요. 어떤 뭐 공통적으로 쓰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딱히 안 보이죠? 근데 아마 요거 있죠. 이런 이지 로그인들, 이게 여기도 사실 필요하겠죠. 여기 뭐 로그인 되어 있는데 이제 로그인도 안 되어 있는데 막 로그아웃 하면 안 되잖아요. 로그인 기능으로 막아야 돼요.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지고 올게요. 일단 이거 필요하니까 가지고 올게요. 이지 로그인 됩니다.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주는 거. 여기도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이거 프린트 인풋 커맨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겹치는 게 많이 없어요 지금 딱히. 그래서 그래도 겹치는 거를 우리가 좀 재활용하기 위해서 상속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어쨌든 하는 일이 세부 내용은 달라도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같다.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액션을 받아가지고 액션을 분기 처리해서 적절한 메서드로 연결을 해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뷰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뉴 해가지고 컨트롤러 하나 만들게요. 뭐 베이스 컨트롤러라고 할까 이렇게? 베이스 컨트롤러라고 해서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상속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통적인 거 뽑아내면 됩니다. 공통적인 걸 뽑아내면 돼요. 강아지와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개랑 고양이가 그루밍하거나 바크하는 건 좀 다른데 움직이는 건 똑같잖아요. 동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 빼가지고 더 큰 개념, 상위 개념으로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생각하는 방식도 괜찮고 위에서 아래로 생각하는 방식도 괜찮아요. 먼저 상위 개념을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 개별 클래스들을 보고 얘네들은 다 비슷한 애들이네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자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후자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전자죠. 후자죠. 죄송해요. 얘네들의 개별적인 클래스들을 보고 공통점을 뽑아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바텀업이라고 하죠 이걸. 자, 해서 요거를 보시면은 일단 요거 다 쓰죠. 얘도 다 쓰고 비슷한 거 좀 가져올게요.
복사해가지고 컨트롤러에 이렇게 넣습니다. 네?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즈 로그인도 있죠? 요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해서 베이스 컨트롤러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개, 뭐 이제 자원들이랑 요거는 공통적으로 베이스 컨트롤러에 갖다 놨으니까 이제 한번 상속을 받아 볼게요. 요 아티클 컨트롤러에 요 이름 뒤에다가 익스텐드 하시면 되죠. 베이스 컨트롤러.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상속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첫 번째로 코드를 물려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요거 아까 다 베이스 컨트롤러에 있던 거잖아요, 이거. 그죠? 없애버리세요. 없는데도 에러는 안 뜹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즈 로그인. 자, 요것도 아까 베이스에 있었죠.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자, 이거 왜 뜨냐면은, 자, 이 이즈 로그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스 컨트롤러에 있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절대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못하고요. 자기 자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즈 로그인들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얘가 쓸 수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았어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접근 가능하고요. 퍼블릭은 근데 너무 공개잖아요. 너무 공개했죠. 그래서 나의 자식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싶으면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로텍티드예요. 자, 이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접근 제한자는 총 4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그래서 이거는 모두 공개, 전체 공개,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관계, 이거는 같은 패키지, 이거는 자기 자신. 그래서 이제 이즈 로그인들 요거 프로텍티드로 하면은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라면은 접근 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로 해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퍼블릭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지금 퍼블릭으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프로텍티가 좀 더 나아요. 언제나 이 접근 제한은 아래에서 위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프라이빗으로 쓰다가 프라이빗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프로텍티드로 열어보고, 디폴트로 열어보고, 디폴트로 안 될 것 같으면 프로텍티드로 열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퍼블릭으로 여시는 거예요. 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중복되는 부분은 딱히 얘가 다시 안 만들어도 되죠. 프린트 인풋 커맨드는 없애도 된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으면 멤버 컨트롤러도 가서 여기도 익스텐드, 베이스 컨트롤러 해주시고, 필요 없는 거 있다 지우게. 로그인 플래그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여기다가 베이스 컨트롤러에다 갖다 놓으면은 뭐 얘도 없어도 되겠죠. 자, 이제 로그인데 요거 없애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재활용 가능한 거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잘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티클 리스트 잘 되는 것 같죠? 지금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네요.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아티클 레파지토리. 자, 그럼 여기 갑자기 이게 테스트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유. 안 나오는 이유가, 자, 이거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보드에서 이제 처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 와일문을 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입력을 받죠. 그 다음에 뭐 AC나 MC 이용을 해서 두 커맨드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 new 해가지고 만들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레포 있죠, 레포. 그리고 여기에 new 하시면은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이 베이스 컨트롤러에 여기도 레포 있죠. 여기도 new죠. new라는 건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new 아티클 컨트롤러, new 멤버 컨트롤러, 그리고 new 아티클 레포지토리 해가지고 만들면은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보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죠? 메인에서 만들죠, 이렇게. 그럼 new 보드 하면은 이 보드의 클래스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보드라는 애가 개체화 될 때 이런 거 다 초기화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레포 있죠. 자, 레포라고 이름 지을게요, 이렇게. 얘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막 얘가 뭔가 레포지토리에다 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죠. 멤버 컨트롤러라고 그죠? new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AC라고 할게요. MC로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얘를 딱 가보시면은 얘는 베이스 컨트롤러에 의해서 여기 레퍼지토리를 또 만듭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도 레포가 있는 거고, 얘한테도 레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에 생깁니까? 이 보드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를 이용해서 여기 repo.make test data죠. 그럼 여기 생기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티클 리스트 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 AC 두 커맨드로 가죠. 그래서 얘가 리스트 할 때 이 레포는 어떤 레포다? 이 레포는 요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공유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얘가 쓰는 레포는 얘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당연히 여기서 얘가 꺼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없애버리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레퍼지토리를 쓰지 않고요. 아티클은 아티클 레퍼지토리, 멤버는 멤버 레퍼지토리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레퍼지토리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를 쓰게 되면은 이게 또 서로 다른 곳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지울게요. 여기에 있는 거를 지워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요거 있죠?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로 갈게요. 아티클 컨트롤러. 그래서 뭐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 생성자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요거 빼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로그인한 상태로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시 가져올게요. 죄송해요. 요거는 다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자, 그냥 요렇게 하면 또 이상하다. 자, 요거 다시 가져갈게요. 죄송해요. 다시 가져가고 자, 일단 여기는 그러면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립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할 건데 당연히 로그인드 멤버가 어리니까 이제 로그인한 상태로 시작은 못합니다. 안 되는 건 맞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 로그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이거 잘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 아티클 리스트 이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같은 거 지금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멤버 로그인. 그리고 앱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멤버 앱리스트죠.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한번 해볼게요. 멤버 사인 업 간단하게 AAA 자, 이렇게 회원 가입하고 멤버 M 리스트 하면은 가입된 회원의 목록을 볼 수 있고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사는 하는데 로그인 정보가 픽스가 안 되죠, 여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를 보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아티클 컨트롤러에 베이스 컨트롤러 보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메모 컨트롤러도 이제 베이스 컨트롤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 얘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은 이 로그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 성공했을 때 회원 정보를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에다 딱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가 이상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성공을 해서 여기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저장을 해도 얘랑 얘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그인 정보는 얘나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유 자원을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보드. 자, 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따로 만든 이유가 그래요. 어쨌든 얘를 거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전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만드시면은 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 어차피 상속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공유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공유랑 지금 제가 말한 공유는 살짝 달라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데이터를 공유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new 하면서 만들어지면은 얘네들만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클래스는 공유를 해도 이런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형태는 공유해서 클래스 이 베이스 컨트롤러에 이 모습은 공유를 해서 이지 로그인 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태어난다,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공유한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들만의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데이터 공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일 앞단에다가 커먼 컨트롤러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저장하시면은 얘가 이걸 다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죠. 하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모든 모듈이 다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이제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꼭 스태틱으로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죠? 공유 자원이라는 명확한 그 근거가 있으니까 이럴 땐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베이스 컨트롤러 얘한테 이거 뺏어 와야죠. 그렇죠? 여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빨간 줄 뜨는데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에 이제 이 로그인드 멤버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테크닉을 쓸 거예요. 과연 이 모듈들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로그인 데이터 하나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보시면 이게 뭐 클래스가 되겠죠? 근데 없으니까 빨간 줄이 뜹니다. 자, 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new 해가지고 클래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자,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아놓을게요. 뭐 아까 스트링이 아니죠. 멤버죠, 멤버. 로그인드 멤버. 그래서 요것도 프라이빗 해주시고 게터 세터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모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여기서 다시 new 해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오타 조심하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 아티클 컨트롤러들한테 내려주면 됩니다. 자, 뭐 어떻게 내려줄까요? 이렇게 생성자에다 이렇게 내려줘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메서드를 만들어서 내려줘도 돼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넘길 때 그냥 여기다 넘길게요. 여러분. 생성자에 넘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 이렇게 넘길 거고요. 그렇죠? 공유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네들 한번 빨간 줄 뜨죠. 당연히 생성자가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로그인한 이제 정보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점 로그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set. 이렇게 할게요, 저는. 그리고 멤버죠? 이렇게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점 set, 로그인 멤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시죠? 딱 뽑아와가지고, 저장소에서 뽑아와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공유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셋 해주시면은, 사실 이거 스태틱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스태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보고요. 자, 여기 로그인드 멤버 여기 있잖아요. 겐딩 네임. 이것도 이제 어디서 빼와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get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 클래스 전반적으로 쓰려면은 얘를 밖으로 좀 빼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여기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만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밖에 못 써요. 얘를 다른 데서도 쓰려면 밖에 변수 하나 마련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다 만들어줄 건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너를 넣어놓고 요 생성자에 들어오는 얘를 이렇게 디스점 해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이게 좀 어렵죠? 다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것은 공유 데이터를 모아놓는 객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단 비워놓은 다음에 보드 그림으로 치면은 얘가 이제 딱 주입을 해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유 데이터를. 그걸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컨트롤러들한테 전파를 하고요. 그럼 얘네들은 받아가지고 자신의 변수에 넣어요. 왜? 자신의 변수에 넣어야 다른 함수들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있죠? 요거 이제 다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니까 이렇게 점 해주시면은 get 로그인드 멤버로 가져올 수 있다.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닉네임이죠?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한 단계 더 늘어난 거죠. 원래 로그인드 멤버라는 게 이 클래스 자체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 그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공유 객체에다가 넣어서 전파를 받으니까 꺼내서 써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 줄 뚫은 부분 똑같아요. 이렇게 좀 복사를 할게요. 또 여기도 똑같이 로그인드 멤버 없어졌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꺼내야 됩니다. 자, 됐죠? 멤버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여기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멤버 컨트롤러. 자, 너무 따라치느라고 너무 이제 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코드 다 올려드릴 거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어렴풋이라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한테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변수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 너를 일단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this.어플리케이션은 요거고 여기서 대입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요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걸로 대체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널로 만들려면은 어플리케이션 set 로그인드 멤버 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유저 정보를 세팅할 때 이제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 set 맞죠? set 로그인드 멤버 해가지고 여기 멤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컨트롤러 가 보시면은 여기 is 로그인드에도 마찬가지로 로그인드 멤버가 필요하죠? 자 그럼 얘한테도 뭐가 필요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널 해주시고 여기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베이스 컨트롤러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똑같이 그래서 this.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래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get 로그인드 멤버 해가지고 이게 널이면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좀 정신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찬찬히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갑자기 빨간 줄이 뜨거든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자,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 갑자기 빨간 줄이 떠요, 여기. 생성자 부분에. 자, 이거 왜 뜨냐면,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사실 상속 관계에서는 자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거든요. 부모 생성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슈퍼가 부모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베이스 컨트롤러 쪽에 보시면은 슈퍼가 베이스 컨트롤러잖아요. 보시면은 기본 생성자가 없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생성자라는 게 없으면 자바가 이런 거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게 기본 생성자죠. 이게 있기 때문에 자식 컨트롤러에서는 이게 이렇게 호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자바가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원래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이제 다시 베이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바가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주게 돼요. 그럼 얘한테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베이스 컨트롤러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딱히 이제 적어주지 않으면은 자바가 무조건 이걸 만들어준다고 했죠. 이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 생성자가 없어서. 그죠? 자, 기본 생성자가 없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생성자가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직접 명시를 해줘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좀 어렵죠? 일단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슈퍼라는 게 이제 부모를 가리키는 거고, 부모의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 안 만드셨으면은 무조건 이게 디폴트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베이스 컨트롤러는 이런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이고,
맞춰주려면 우리가 4개 변수 생김새 그대로 똑같이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가시고 안 되는 부분은 일단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 밑에 빨간 줄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서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get 뭐지? 이름 틀렸나? 이름을 좀 틀렸네요 제가. 이름 좀 맞춰주고 여기서 get 로그인드 멤버로 멤버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꺼내서 가져오시고요. 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추가해주면 돼요. 이러면은 어떤 컨트롤러, 어떤 객체든 간에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로그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해서 한번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멤버 사인업. 아니지, 잠깐만요. 자, 해볼게요. 멤버 사인업. 회원가입 됐고요. 멤버 앱리스트 하면은 가입된 거 보이고, 자, 로그인 합니다. 멤버 로그인. 잘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티클 리드 1번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커먼 엑시트 그래서 종료도 하고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좀 어렵죠? 일단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요거